안녕하십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 합물 합성 전문회사 주식회사 큐라캠의 CFO를 맡고 있는 임효영입니다. 금일 2024년 상반기 IR을 시작하겠습니다. 큐라캠은 국내 유일의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 합물 합성 업체입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 합물 합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영어로 라디오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라디오가 라디오 액티브한 물질,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의미하고 라벨링이라는 영어가 표지화 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업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 합물 합성 또는 라디오 레이블링 컴파운드 합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큐라캠은 2009년 경기도 김포에서 설립되었고 2016년 12월에 충북 오송으로 신사옥을 건립해서 이전했습니다. 오송 신사옥은 김포에서 수행하던 전임상 프리클리니컬 연구용 넌 GMP 표지화합물 합성을 수행하던 데서 넘어서서 휴먼 ADM이 사람에 사용되는 cGMP 표지화합물 합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큐라캠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한 연구 인력의 합성 능력에 있고 가장 까다로운 시장인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통해서 실력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큐라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은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휴먼 ADME 또는 애니멀 ADME와 같은 ADME 스터디에 사용됩니다. ADME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익스크리션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자를 따서 ADM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후보 물질이 아직 신약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여러 가지 약들은 화합물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흡수가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분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간에서 어떤 대사작용을 통해서 어떤 대사물이 생성이 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하는 대사작용도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약효가 발현되고 나서는 배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DME 스터디라고 하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우리가 신약 후보 물질 과정에서 실험하게 되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은 대부분의 경우 케미칼 이제 컴파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학 약품이 될 거고 또는 요즘 뜨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과연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ADME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화학약품을 먹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ADME 스터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 장치로 신약 후보 물질에 붙여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할 때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따라가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이것이 흡수가 잘 되는지 분포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사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는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지를 다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트레이서 추적 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신약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ADME 스터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큐라캠은 이 ADME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화합물을 합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애니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하죠. 또는 비임상, 프리클리니컬 또는 넌 클리니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물에 사용되는 동물 실험에서 ADME 스터디에 사용되는 컴파운드를 합성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ADME 스터디 그래서 전임상이 과정이 거치게 되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임상 시험이 되는데 임상 시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좀 더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절차를 따라서 제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고가기도 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큐라캠은 최초에 경기도 김포에서 애니멀 스터디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합성을 하다가 2016년 12월에 오송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GMP에 준하는 시설을 준비를 하고 휴먼과 관련한 ADME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합성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먼 ADME 스터디를 조기 실시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GMP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신약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ADME 실험을 조기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과정의 실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유로 사람에 대해서도 ADME 스터디를 조기에 실시하는 경향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휴먼 ADME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ADME를 예전에 안 했거나 또는 가급적 늦게 했던 것이 최근에는 휴먼 ADME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조기에 실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황적으로 보면은 분석기기의 발달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분석기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아주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감지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사용해서 휴먼 ADME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동물 실험하고 인체 실험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애니멀 ADME에 대한 결과보다도 휴먼 ADME 결과를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휴먼 ADME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규제기관에서도 휴먼 ADME에 대해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먼 ADME와 관련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라캠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큐라캠의 서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non-GMP,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GMP 조건이 아니었던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GMP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 ADME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에는 휴먼 ADME용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라캠의 핵심 경쟁력은 합성 능력이기 때문에 non-GMP 또는 GMP에서 합성하던 그 기술을 바탕으로 카본 14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합성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과 일반 화합물,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은 다시 두 개로 나눠서 휴먼용과 애니멀용, 그래서 GMP 또는 non-GMP용 방사성 동위원소 화합물을 합성하고 있고 이러한 합성에 대해서 품질을 보장하는 퀄리티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을 또 RI 표지 화합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RI 표지 화합물은 매우 특수한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반 합성과 다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되고 일반 합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략적으로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신약 개발과 관련한 식약처를 비롯한 의약품과 관련한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한 규제기관 여러 가지 여기 적은 것처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부터 시작해서 한국원자력위원회 이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들의 규제를 또 충족시켜야 되는 규제 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합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I 표준화물의 특성으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ADME 스터디를 통해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인체에서 어떤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그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이 변화된다면 그 실험 결과에서 얻은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가 붙은 물질에 대한 실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보통 탄소의 번호가 12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14C,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카본 14으로 치환을 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지금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이 화합물의 경우에 좌측에는 없는 그림이 우측에 보면은 14C라고 카본 14이라고 동그란 자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자리에 원래는 12C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14C로 치환해서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본 14이 표지된 화합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ADME 스터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일반 합성하고 다른 것은 카본 14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본 14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건데 이 카본 14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금보다 약 한 120에서 170배, 지금은 좀 더 비싼 것 같은데 그런 비싼 물질을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합성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중간체까지 만들어진 합성물을 구입을 해서 또는 제공을 받아서 합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카본 14이라는 이 추적 장치를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 물질부터 직접 저희가 합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성하는 스텝도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원재료도 금보다 훨씬 비싼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합성하는 비용이 일반 합성보다는 상당히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contaminated waste라고 적어놨는데 오염된 물질인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곳을 관리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구역 내의 모든 물질은 규제기관의 엄격한 관리하에 처리가 되고 그 처리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합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실험실 내에 있는 후드 안에서 이런 합성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안에 있는 이 공기들도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나가는 모든 대기와 관련한 것들은 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특수한 시설을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돼서 규제기관에 보고하고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성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세척하는 과정 또는 여러 가지 합성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물은 배수 시설 또한 특수한 시설을 거쳐서 배수가 되고 이건 역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된 초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폐액은 일반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지금 적은 것처럼 20리터당 폐기 비용이 2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염도가 높은 그런 폐기물들은 또다시 경주 방패장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합성은 사용하는 원재료도 저렴하고 합성 과정도 조금 더 단축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도 일반 오염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 비용도 비교적 적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합성은 이 사용하는 원재료부터 폐기물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합성 시설을 구비하는데 규제기관의 설계 단계부터 준공 허가까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규제 산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는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규제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규제기간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시설들이 저희가 실험을 하고 합성을 하고 그 품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큐라캠이 방사성 동요소를 합성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정도로서는 아시아에서도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합성물은 신약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저희 고객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2% 언더로 제가 각종 통계 수치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약 개발 활동이 활발하긴 하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사실은 신약 개발의 선진국에 해당하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저희가 고객을 더욱더 많이 개발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큐라케미 사업을 시작하던 2009년에는 제약품 산업, 의약품 산업에서 국가별 순위를 봤을 때 일본이 시장 점유율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세계 2위의 시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좀 더 성장을 해서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하고 같은 타임존에 있으면서 국가별로 봤을 때 의약품의 시장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고 세계 2위 또는 현재는 3위의 시장에 3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며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큐라캠은 처음에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서 현재는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유일하기도 하고 저희가 대부분의 수요를 저희가 오더를 받아서 합성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을 위해서 미국하고 유럽을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자라는 것은 시장이 큰 미국 또는 유럽에 있는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과 경쟁할 때 경쟁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저희가 당연히 가격과 관련한 경쟁력을 불가피하게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당 기간 동안 저희가 수익성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일본에서 굳건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서 기술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기술력을 입증한 이후에는 저희가 가격을 세계적인 수준에 아주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제1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가격 경쟁력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경쟁사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타임존이 다르긴 하지만 고객사로부터 문의가 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는 과정 또는 합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견하는 즉시 저희가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는 주기적으로도 저희가 실험 리포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객사들의 만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카본 14을 사용해서 표지하는 것은 추적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적 장치가 떨어져서 신약 후보 물질과 별개로 돌아다니게 된다면 ADME 스터디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퀄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카본 14이 추적장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품질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합성 물질은 결과적으로 애니멀 스터디 또는 휴먼 스터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실험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또는 임상시험 지원자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들 또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 합성 시일에 맞춰서 합성을 하지 못한다면 이 준비된 동물이나 사람들의 일정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타임 딜리버리,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방사성 동연소로 표시를 하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새로운 물질입니다. 새로운 물질이 아니면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성을 하게 되면 일반 합성도 아니고 방사성 동연소가 사용된 합성을 새로운 물질에다가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한국 사람들 근면성실하기도 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납기를 잘 맞춰서 납기 문제로 저희가 사업을 해오면서 고객과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저희 고객에게 굉장한 신뢰를 얻는 요인이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무기로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년간의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등 고객사로 따지면 200개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 컴파운드로 따지면 2,000개 이상의 컴파운드를 합성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건의 불미스러운 상황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에 현재 이미 미국과 유럽에 다수의 고객이 있고 거래 경험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큐라캠의 성장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에비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매출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물 합성, 즉 라디오 레이블링 이 매출이 저희가 주가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 외에 ADME 중계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서 매출 총합을 봤을 때는 ADME 중계를 포함했을 경우에 매출과 제외했을 때 라디오 레이블링 매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라디오 레이블링 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라디오 레이블링 업체도 큐라캠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ADME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관도 과거에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몇 개 기관에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있을 수가 있지만 과거 큐라캠이 하던 사업을 주로 활발히 하던 시기에는 ADME 스터디를 하는 한국 내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을 큐라캠에 맡기면서 ADME 실험까지 큐라캠의 파트너사들을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주로 일본에 있는 저희 협력사를 ADME 스터디를 하는데 국내 제약사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내 제약사가 직접 계약하기를 바랐지만 큐라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큐라캠이 ADME 실험에 대해서도 같이 계약을 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단순 중개 수수료만 받고 ADME 계약까지 대신해서 다시 일본에 있는 ADME 회사에다가 실험을 발주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ME의 금액이 라디오 레이블링보다 좀 더 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과정에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매출을 좀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2019년에 ADME 중개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계약된 ADME 스터디가 2021년까지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매출은 2021년까지 발생이 되었고 2022년부터 현재는 물론 향후에는 이와 같은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큐라캠의 매출의 성장률이나 분석을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라디오 레이블링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레이블링 매출만 놓고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43억, 50억, 53억, 60억, 68억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에 당기순이익 관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에비타 기준에서는 보다 빠른 1년 빠른 2020년에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된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또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ADME에 사용되는 GMP용 합성 그 부분들이 좀 더 고가고 좀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휴먼 ADM용 라디오 레이블링 컴파운드 수요가 시장에서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매출이 증가되어서 큐라캠의 수익성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또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CRO들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CRO들이 역선장을 하거나 적자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큐라캠은 2023년도에 매출은 성장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높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객 기반을 일본 중심에서 미국, 유럽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GMP용 합성을 포션을 좀 더 늘림으로써 향후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더불어서 2024년 상반기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